배위결합은 한쪽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통째로 내놓아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유결합입니다. 염화암모늄에서 암모니아의 질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을 수소이온에게 제공하여 암모늄이온이 되는데 바로 이 암모니아와 수소이온 사이에 발합이 배위결합입니다. 그리고 암모늄이온과 염소이온 사이는 이온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빨갛게 달군 철의 수증기를 통과시키면 철이 산화되어 자철광이 되고 수증기는 반대로 환원되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므로 철이 산소를 얻으면 물은 수소를 내놓는다는 흐름으로 기억해 주셔요. 반응식의 계수까지 맞추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불꽃 반응과 침전 반응, 두 가지 단서를 조합하는 문제입니다. 불꽃 반응에서 노란색이 나오면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뜻이고 질산은 용액에서 백해침전이 생기면 염소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은 염화나트륨입니다. 불꽃 반응색은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점도는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브랜스테드로울이 정의에서 사는 수소이온을 내놓는 쪽,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쪽입니다. 2번 반응에서 물은 아세트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을 받아 하이드로늄이온이 됩니다. 수소이온을 받았으니 염기로 작용한 것이지요. 물은 상태에 따라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양쪽 한 물질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용해도 곱 계산 문제입니다. 먼저 그램퍼리터 단위의 용해도를 몰 용해도로 바꿉니다. 염화은의 화학식량은 108 더하기 35.5는 143.5입니다. 염화은이 녹으면 은이온과 염소이온 2를 대 1로 나오므로 두 이온의 농도는 몰 용해도와 같고 그 곱이 용해도 곱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꽃현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산화수 판정 문제입니다. 위 반응에서 황은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황이 되었습니다. 산화된 것이지요. 답은 2번입니다. 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최종 답안에서 전항 정답 처리된 문제입니다. 가답안은 서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산화수를 따져보면 2일 사연마탄소의 C는 플러스 4, 2 과산화물인 과산화바륨의 BA는 플러스 3 이산화황의 S는 플러스 4, 4수산화이온의 O는 마이너스 2일 3이 같고 2, 4번이 같아 정답이 없습니다. 콜로이드에는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콜로이드와 물과 친한 친수콜로이드가 있습니다. 친수콜로이드를 소수콜로이드에 넣으면 입자를 둘러싸아 엉겨가라앉지 않게 보호해주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콜로이드를 보호콜로이드라고 합니다. 먹물의 탄소 입자 소수콜로이드를 악유나 젤라틴이 감싸서 분산 상태를 안정시켜주는 것이지요. 답은 4번입니다. 산소 마이너스 2, 수소 플러스 1, 은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황의 산화수를 하나씩 계산해보는 문제입니다. 2번 Ag2S는 플러스 1이 2개이므로 황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전체가 0이 됩니다. 반면 황산, 황산이온, 황산철의 황은 계산해보면 모두 플러스 6입니다. 혼자만 마이너스 2로 나머지와 다르니 답은 1번입니다.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해 생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는 결합입니다. 염화나트륨은 금속인 나트륨이 전자를 내주고 비금속인 염소가 바다 나트륨이온과 염소이온로 결합합니다. 반면 얼음은 분자 결정,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결정입니다. 금속 플러스 비금속은 이온결합, 비금속끼리는 공유결합으로 구분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물과 황화수소를 비교해보면 수소와 산소 그리고 수소와 황의 결합력에 비교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소가 황보다 수소를 더 강하게 당기고 있어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수소 결합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물 분자 간의 결합이 더 강해 끓는 점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전기분해의 섭출량을 구하는 패러데이 법칙 문제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전류와 시간을 곱한 전기량을 패러데이 상수 96,500으로 나누면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됩니다. 구리이온은 전자 2개를 받아야 구리 원자 1개가 되므로 전하수 2로 나누고 원자량을 곱하면 섭출량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조건을 묻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 분자 사이의 이력을 무시할 수 있고 압력이 낮으면 분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 때 이상기체의 방정식 PV는 nRT에 잘 맞습니다. 온도는 높게, 압력은 낮게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네슬러 시약은 암모니아나 암모늄이온을 검출하는 점성 분석 시약으로 암모니아 성분이 있으면 적갈색 갈색 침전으로 변합니다. 검출 시약과 대상 물질을 짝지어두는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예슬러 시약하면 곧바로 암모늄 이온이 나오도록 외워주셔요.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은 2번 암모늄 이온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산의 공통성질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고 pH 값이 작을수록 방한산이며 금속과 반응해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지시합 반응에서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지요. 4번은 이 색 변화를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바꾸는 것은 염기의 성질입니다. 산은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반응 차수는 반응 속도식에서 각 반응물 농도의 지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2번은 A에 대해 1차 B에 대해 1차이므로 전체 1 더하기 1은 2, 즉 2차 반응입니다. 1번은 1 나누기 2 더하기 1 나누기 2는 2로 2차. 3번은 1 더하기 2는 3으로 3차. 4번은 2 더하기 2는 4로 4차 반입니다. 지수만 더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니 점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약산의 해리도를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약산은 아주 조금만 해리되므로 해리상수 Ka에는 초기농도 시에 해리도 알파의 제곱을 곱한 값과 거의 같습니다. 이 근서식을 알파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약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답은 4번입니다. 몰농도 계산의 기본 문제입니다. 옥살산 결정의 분자량에 결정수 2H2O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옥살산 2H2O의 분자량은 90 더하기 36은 126g/몰입니다. 몰농도는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결정수를 빠뜨리면 답이 달라지니 주의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결합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금속 플러스 비금속은 이온결합,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은 공유결합, 금속 플러스 금속은 금속결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화학 반응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온도 올리기, 반응물의 농도나 압력 높이기, 고체 반응물의 표면점 넓히기, 정촉매 사용이 있습니다. 촉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을 빠르게 하지만 부촉매는 오히려 반응을 느리게 하거나 억제합니다. 따라서 부촉매를 가하는 2번은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제육류 위험물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같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자체는 타지 않는 불연성이라 물 계열의 소화가 가능합니다.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는 옥내 소화 전 설비, 미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 설비, 그리고 인산염류 분말 소화 설비입니다. 불활성 가스, 할로젠 합물, 탄산수소염류 분말은 적응성이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말 소화약제, 이 종류의 주성분과 착색은 시연단골 내용입니다. 제1종 분말은 판산수소 나트륨으로 백색, 제2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으로 담회색, 제3종 분말은 인산암모늄으로 다홍색, 제4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혼합물로 회색입니다. 인산염 등을 주성분으로 한 것은 제3종 분말이고 착색은 다홍색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탄화칼슘은 제섬유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물통이나 수조 같은 물 계열 소화 설비와는 절대 짝이 될 수 없습니다. 금수성 물질에는 펜산수소염류 분말 소화 설비, 건조사, 펜산질석과 펜산진주암이 적응성이 있습니다. 물을 멀리해야 하는 물질에 물을 작지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물로 소화할 수 있는지는 그 물질이 물과 반응하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과산화칼륨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2. 탄화칼슘은 마제틸렌을 3. 탄화알루미늄은 메테인을 발생시키므로 물을 쓰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반면 황리는 물과 반응하지 않아 평소에도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라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법령 암기 문제입니다. 제조소 등의 전기설비 전기배서,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폐단 장소의 면적 100스퀘어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동 저장 탱크의 구조 기준의 내용입니다.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해 세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시험과 기밀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비파괴 시험과 기밀 시험이 한 세트임을 기억해 주셔요. 지정수량 합법 문제로 각 품명의 유별과 지정수량을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과이오딘산과 과이오딘산 염류는 제1류 위험물로 각각 300kg,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로 300kg, 과염소산염류는
제1의 위험물로 50kg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유기과산화물은 제5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열이나 충격, 마찰을 쉽게 분해되며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체에 산소가 있으니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온도를 낮추는 냉각 소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물과 반응하는 물질이라 주수가 위험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기준의 내용입니다. 옥내소화전은 사람이 직접 박아가 조잡하는 설비이므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피해 우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한다고 한 것이 잘못이지요. 답은 2번입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의 구성 성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IG1은 아르곤 100%, IG100은 질소 100%, IG581은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 IG55는 질소 50%와 아르곤 50%입니다. IG55는 질소와 아르곤을 절반씩 섞은 것으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A, B, 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분말은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이고 주성분은 인산암몬입니다. 제3종 분말이 열분해되면 메타인산이 생기는데 이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부착성이 좋은 막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합니다. 이 방진 효과 덕분에 일반 화재인 A급 가지 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정전기 제거 방법은 2일 접치에 의한 방법, 2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3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정전기는 공기가 건조할수록 잘 발생하므로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해 억제하는 것이지요. 절대 습도가 아니라 상대 습도 미만이 아니라 이산이라는 점에 주의하시면 보기에서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은 1. 주위 온도가 높을까? 2. 습도가 높을까? 3. 표면적이 넓을까? 4. 발열량이 클 것. 4. 그리고 열전도율이 작을 것입니다. 열전도율이 작아야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어 발화점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이 쌓여야 스스로 불이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반대로 서술되어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아세톤은 제사류 위험물 제1석유리 중에서도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입니다. 수용성 액체 화재에 일반 수성막포를 쓰면 아세톤이 포막을 녹여 파괴해버리므로 질식소화가 되지 않고 포막이 견디는 알코올 현포를 써야 합니다. 산화프로필렌의 알코올 현포, 이황화탄소의 물, 다이에틸에터의 이산화탄소는 모두 적절한 방법이지요. 아세톤의 수성막포를 쓴다고 한 2번이 소화 효과가 가장 떨어집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요 단위 계산 문제입니다. 위험물의 소요 단위는 지정수란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계산합니다. 피리기는 제사류 위험물 제1석유류 수용성으로 지정수량이 400리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포헤드는 방호대성물의 표면적 건축물은 바닥 면적 9스퀘어미터당 1개 이상 설치하고 표면적 1스퀘어미터당 방사량이 6.5리터/미니 이산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 수용액을 표준 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9스퀘어미터당 1개, 방사량 6.5리터/미니 이 두 숫자를 한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연소 반응식과 공기 조성을 함께 쓰는 계산 문제입니다. 탄소의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탄소의 모래는 산소의 몰이 필요하고 0도 1기압에서 기체의 모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문제가 묻는 것은 산소량이 아니라 공기량이므로 산소 농도 21볼륨%로 나누어집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소량 22.4리터에서 멈추지 말고 0.21로 나누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셔요. 옥내소화전 수원의 양 계산입니다. 수원의 양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 설치 개수 5개 이상이면 5개로 계산의 7.8큐빅미터를 곱한 양이 전음합니다. 이 문제는 3개를 설치했으므로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옥내소화전 1개당 7.8큐빅미터, 최대 5개 기준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암기해 주셔요. 옥내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상전원은 자가발전 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로 하고 그 용량은 옥내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전으로 산용전원이 끊겨도 소화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라는 취지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수성마포는 유류 표면에 얇은 수성만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는 약재인데 알코올처럼 오래 잘 섞이는 수용성 액체는 포 속의 물을 탈취하여 포막을 파괴해버립니다. 포가 만들어지는 즉시 무너지니 산소 차단이 되지 않아 소화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수용성 알코올 화재에는 알코올형 포를 씁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금속 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을 모두 가진 물질입니다. 물에 넣으면 서서히 녹는 것이 아니라 격렬히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를 발생시키고 이때의 반응연로 수소가 폭발적으로 연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과의 접촉을 피해 등류, 경유 같은 석유 속에 넣어 저장하지요. 물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설명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제육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입니다.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 알코올, 에터 같은 극성 용매에는 잘 녹지만 비극성인 벤젠이나 석유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극성은 극성끼리, 비극성은 비극성끼리 녹는다는 용해의 원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보다 무겁고 분해 방지 안정제로 인산이나 요산을 쓴다는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화학식은 피클산입니다. 페놀의 나이트로기 이산화질소가 3개 붙은 구조로 제오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중 나이트로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과 함께 나이트로 화합물의 대표 물질이지요. 이름이 비슷한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질산에스터르인이 혼동하지 않도록 화학식과 분명을 짝지어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값으로 합니다. 내용적은 탱크 내부의 총 부피이고 공간용적은 화재나 폭발, 넘침을 막기 위해 일부러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 부분입니다. 위험물은 온도가 오르면 부피가 늘어나므로 이런 여유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점까지 함께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실험화리는 제1류 위험물 험화인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에 고온의 물을 가하면 가수분해가 일어나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가 주로 발생합니다.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연성 유독 가스이지요. 오황화인을 비롯한 황화인 계열은 물과 만나면 황화수소가 나온다고 묶어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과산화칼륨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로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면 수산화칼륨과 함께 산소를 발생시키며 발열합니다. 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나온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와 어긋나게 서술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무기과산화물과 물의 반응식은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 주셔요. 염소산 칼륨은 제1류 위험물 염소산염이요 산화성 고체입니다. 고온에서 완전 열분해하면 염화칼륨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산화성 고체가 가열로 분해되면서 산소를 내놓는 전형적인 반응으로 이 산소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것이지요. 실험실에서 산소를 얻을 때 쓰는 반응으로도 유명한 이 반응식을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운반시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전부, 제3류 중 자연 발화성 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전부, 제6류 전부, 제6류 전부입니다. 보기에 황과 마그네슘은 제2류, 벤젠은 제4류 제1석유류라 해당이 없고 과형수산은 제6류 위험물이므로 차광성 피복 대상입니다. 5가지 목록은 자주 출제되니 통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푸른 불꽃이 되며 타고 산화제와 혼합되면 가열이나 충격으로 폭발할 수 있으며 흑색 화약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은 황은 제1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로 흑핵 화약은 황과 목탄, 질산칼륨을 섞어 만듭니다. 연소하면 유독한 이산화황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푸른 불꽃과 흑색 화약, 이 두 단서만으로도 황을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정수량 400리터에서 먼저 제4류 위험물 알코올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보기 중 알코올류는 메탄올과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인데 증기비중이 결정적 단서입니다. 증기비중은 분자량을 공기 평균 분자량 29로 나눈 값이지요. 분자량 60인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조건과 일치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5류 위험물의 상온 25도 내에서의 물리적 상태를 묻는 문제입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라이콜, 질산메틸은 액체이고 나이트로셀룰로스와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은 고체입니다. 액체인 3가지만 확실히 잡아두시면 나머지는 고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기 중 같은 상태끼리 묶인 것은 질산메틸과 나이트로글리세린, 둘 다 액체인 경우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세톤과 아세타이드하이드 둘 다 제4류 위험물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인화점은 아세타알데하이드가 마이너스 40도로 아세톤보다 낮고 발화점도 아세타알데하이드가
175도로 아세톤보다 낮습니다. 한편 증기 비중은 아세톤 약 2.02 더 크고 지정 수량은 아세톤 400리터와 아세트알데하이드 50리터로 서로 다르며 비중은 둘 다 물보다 작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특수인화물은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 이하이고 끄는 점이 40도 이하인 것입니다.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모두 이 기준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특수인 화물입니다. 그러나 사이연어수소는 인화점이 약 마이너스 18도라서 인화점 마이너스 20도 이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며 법령상 제1석유류 수용성 지정 수량 400리터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주유 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등의 인화점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휘발유처럼 인화점이 낮은 연료의 증기에 불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요. 주유 중 엔진 정지 기준은 40도 미만, 자주 출제되는 숫자이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의 화학식명은 다이에틸에터로 제사류 위험물 중 특수인 화물입니다. 에터는 거의 비극성인 유기용매라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오히려 부도체라 정전기가 축적되기 쉬워 취급 시 주의해야 하지요. 전기 양도체라고 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연발화의 위험은 기름의 아이오딘가가 클수록, 즉 건성유일수록 높습니다. 아마인유는 아이오딘가가 약 170에서 200산화되는 대표적인 건성유로 자연발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자유, 올리브유, 피마자유는 모두 아이오딘가가 낮은 불건성유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 운반용기의 수납율 기준입니다.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 위험물은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액체는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체 95%, 액체 98%, 온도 55도, 이 세 숫자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 주셔야. 고체는 95% 이하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황리는 제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연소할 때는 산소와 반응하여 흰 연기의 오산화인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반응하면 독성이 강한 인화수소, 즉 포스핀 기체가 발생합니다. 연소 시에는 오산화인 알칼리 수용액과는 인화수소, 이 순서대로 짝지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대부분 유기화합물입니다. 이들의 분자량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증기가 바닥에 낮은 곳에 고이고 멀리 흘러가 화재 위험을 키우는 것이지요. 인화되기 쉽고 액체 비중은 대체로 물보다 작으며 물에 녹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나머지는 모두 옳습니다.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다고 한 3번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3m 이상, 10배를 촉구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